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입니다. 본선 16강전 두 번째 경기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창석 선수가 이호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선착했습니다. 그런데 25기 시작 이래로 가장 빨리 끝난 최단 시간을 기록한 한 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기 대회에서는 이호승 선수가 돌풍을 일으켰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특히 어제 바둑은 이창석 선수가 좀 준비를 좀 잘한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돌풍을 이어가면서 8강에 가장 먼저 선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호승 선수에게 권토중례하며 8강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사들의 대결인지 대회 정보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선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됐던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현재 16강전이 진행 중이고요. 결승은 5번기 승부로 치러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이창석 선수가 이호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은 박정환 구단과 강승민 6단의 대결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 좀 압도적인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국의 승자는 또 심인준 구단과 유상 선수의 승자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승리 직후에 박정환 구단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동안 내용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승패 따지지 않고 좀 최대한 버텨보겠다, 열수라도 버텨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 선수가 지금까지 6번 대결했었는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지금 6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상대 전적 그 열세를 좀 의식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또 강승민 선수가 또 강자에게 강하고 또 끈질길 면이 있기 때문에 승부는 끝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또 대국 바둑판 앞에 앉으면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요. 강승민 선수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승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6강전 두 번째 경기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16강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강승민 6단 현재 랭킹은 25위고요. 상대 전적에서 6판을 치렀었는데 아직까지는 승리를 거둔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승민 선수에게는 일단 그 첫 승리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GS 칼텍스 때와는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년 연속 본선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고 24개 대회에서는 16강전까지 올라온 바 있습니다.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 16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는데 이 기록은 좀 오래된 기록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이런 명성으로 본다면 11회 그러니까 2011년이죠. 그러니까 16회 대회에서 우승 이후 그 이후에 우승을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GS 칼텍스가 좀 인연이 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2회 슐란베 세계 바둑 선수권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강승민 6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 막 시작했어요. 박정환 구단의 흑으로 출발하고요. 초반에 있어서 박정환 구단은 좀 빠르게 착수를 하는 편이라면 강승민 선수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기사거든요. 그렇죠. 좀 장고파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상당히 또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승민 선수 24강전 승리 이후에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또 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승민 선수가 지금 GS 칼텍스의 네 번째 본선 진출인데 그동안 16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지난기 기록이었죠. 그렇죠. 과연 이제 이 16강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본인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요.
박정환 구단은 16기 우승 이후에 사실 16강에서의 탈락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도 18기부터 20기에서 23기까지. 네, 그렇기도 했고 또 정기 대회에서는 예선 결승에서 이호승 선수에게 패해서 또 예선 탈락하는 아픔도 있었거든요. 네. 이 GS 칼텍스배의 기록만 보면 박정환 구단이 사실 좀 랭킹에 좀 하위에 있는 기사들에게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제 신진서 구단이 뭐 GS 칼텍스 2연패를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GS 칼텍스는 이변의 기존이었습니다. 항상 좀 저당 기사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인물이 또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기전이었거든요. 네. GS 칼텍스배가 그 전까지는 스피드를 자랑하는 기사가 누구냐를 좀 따져보는 대회였다면 이번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기 대회에서는 이제 각자 10분의 그 속기 바둑이었다면 이번 대회는 이제 각자 1시간 지금 장고 바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16강에 진출해 있는 이제 유수왕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장고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제한 시간이 1시간으로 좀 바뀌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장고파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승민 6단이 94년생, 박정환 9단이 93년생입니다. 두 기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6판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최근 이 3판의 기록을 보면 단면국으로 끝난 바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강승민 선수가 좀 전투형의 기풍인데, 그럼 강승민 선수의 그 힘이 박정환 구단에게는 좀 잘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6번의 대결을 해봤기 때문에 해봤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3번의 대결에서는 좀 단명국으로 끝날 만큼 이제 박정환 구단의 그런 강함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강승민 선수가 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급전보다는 좀 장기전으로 좀 이끄는 또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승부를 좀 서두르기보다는 사실 이 한 판을 두다 보면은 한 번의 기회는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승민 6단이 좌하를 받기보다는 우상 3-3으로 침입을 했고요. 자, 박정환 9단도 양걸침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화점이 등장하면 항상 3-3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양걸침은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 한때 대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몇 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박정환 선수는 상당히 지금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강승민 선수는 아주 침착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을 제가 이제 입단해서부터 그렇고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을 상당히 좀 어리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벌써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예. 우리 나이로 치면 28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국전에 잠깐 박정환 구단을 만났는데 키도 엄청 컸더라고요. 그 바둑 팬분들께 박정환 9단의 키 얘기를 해드리면 네. 놀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사실 그 어릴 때 박정환 구단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키가 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보니까 키를 물어보니까 183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기사들의 앉아있는 대국하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네. 키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키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이 덩치도 커져가지고 체격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박정환 9단이 대국에 앞서 일찍 대국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죠.
환하게 정말 해맑게 웃는 미소를 오늘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박정환 구단의 웃음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팬분들이 이 박정환 구단의 그 웃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제 팬들이 많은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 여성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에서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부럽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배기 붙였고요. 여기서는 뭐 예전에 이제 이쪽 찌르고 이제 이런 변화가 많이 두어졌었죠. 뭐 두 칸이나 뭐 높게 두는 변화가 가장 간명한 진행이고요. 아마 뭐 이런 쪽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이쪽 뭐 젖혀가는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찔러가는 변화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강승민 선수가 박재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인터뷰를 나눴을 때 대국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 최근에 좀 대국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세계 대회는 거의 모두 연기가 됐고 뭐 국내 기전 같은 경우에도 좀 연기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좀 네. 대국할 기회가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대국을 하지 않으면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이제 대신해서 뭐 인터넷 대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대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실전에서 대국하는 거와 또 인터넷 대국은 또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실전 감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24강전에서 강승민 선수가 한번 이제 몸을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실전 감각이 좀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 기사들도 대국판에서 대국을 할 때와 온라인에서 대국할 때 좀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인터넷 대국을 거의 두질 않지만 예전에 이제 인터넷 대국을 하면 감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 바둑판에서 대국할 때와 인터넷 대국은 완전 느낌이 달라가지고요. 네. 예,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기사 보니까 LG배 예선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컴퓨터로 대국을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둑계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요즘에 뭐 좀 사회적으로 좀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한국기원에서 그런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상대를 보고 대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좀 대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좌상기 쪽을 흙이 날일자 걸쳤는데 다시 또 손을 뺐네요.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역시 저렇게 흙이 걸쳐갔을 때 또 손 빼는 진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대가 이제 화점이었을 때는 삼삼 침입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백이 이제 이곳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곳 흙이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식의 또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쪽을 이제 밀어가는 것도 상당히 그 두터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큰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고 싶은 자리가 많은데 일단 백이 좌상기 쪽으로 손을 뺐기 때문에 이런 양별침도 유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좌기 쪽도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큰 자리고 또 이 우변 쪽 지금 큰 자리가 곳곳에 많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화를 날일자로 붙였어요. 네. 네, 방향이 백진영이 있는 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흙이 반대쪽 이곳을 날일자 할 수도 있지만 이곳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둔다면 제가 이곳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이곳과 이곳 두 곳 모두 큰 자리입니다. 그러나 왜 이곳을 두어야 하냐면 지금 이곳에 백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만일 백이 이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하변 쪽 백의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백명도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제 흑 진영을 좀 견제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이제 흑이 이곳 날일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우변 쪽의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을 흑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곳에 돌이 있게 되면 이곳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이 우변 쪽을 갈라쳐야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이 갈라치는 수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강승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갈라친다면 뭐 가장 뭐 일반적이고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 좌상기 쪽을 또 그냥 받아둘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예. 아니면 이런 협공. 근데 협공의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자리가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갈라치기보다는 먼저 큰 곳을 차지하고 나서 차후에 뭐 이런 쪽을 두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1순위는 역시 이 우변 쪽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변도 깊이 들여다보면 갈라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자리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흑 석점이 있는데 이 석점을 이제 두텀으로 볼지 아니면 아직 이 석점이 그렇게 완벽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이 쪽을 두고 흑이 다가온다면 이런 쪽에 전개가 됐을 때 이 흑 석점에 대한 또 공격의 대상으로 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흑돌의 백 입장에서는 가깝게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백이 둔다면 이것보다는 이곳이 아닐까 갈라친다면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흑이 이쪽에 온다면 백도 또 두 칸 전개하는 자세가 좋고요. 반대로 흑이 다가온다면 백도 이제 두 칸을 전개해서 사실 이 흑 두톤 그러니까 흑 석점에 백 입장에서는 굳이 가깝게 가지 않으면서도 또 두 칸 전개하게 된다면 또 이 흑 석점에 대한 또 공격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뭐 이쪽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초반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강승민 선수입니다. 네.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뭐 GS 칼텍스페이스도 그랬고요. 좀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강수민 선수도 이제 24강전에서 초반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좀 때리게 초읽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 초반 진행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고수와 대구 할 때는 초반 포석에서 밀리게 되면 사실 중후반이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초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 바둑이 초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치만 이 상수와의 대국에 있어서 시간 차이가 또 난다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안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각자 제한 시간 이제 1시간씩 주어지고 이 시간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1분 출기 1회로 두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중요한 좀 복잡한 전투에서 이 1분 1회로 정확한 술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안배를 해둔다면 네. 또 이런 승부처를 맞이했을 때 좀 술기할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민 선수, GS 칼텍스배 본인의 최고 기록인 16강 기록을 올해도 달성했고요. 과연 경신할 수 있을지. 자, 상대는 박정환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16강전을 올라오게 되면 16강전은 이제 그 시드를 받았던 8명이 또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기대회 4강 진출자 그리고 랭킹 시드 4명, 이 8명이 16강전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고비를 이제 넘겨야지만 이 16강의 벽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이번 박지환 구단은 정말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세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지금 상대전적 6전 전패, 뭐 연패를 한번 끊어야겠죠. 박정환 구단이 이번 대회 랭킹 시드로 16강 시드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사실 박정환 구단도
예선전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대회에서는 박지원 구단이 예선 결승에서 이호선 선수에게 패했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예선을 거쳐서 네. 힘겹게 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선에 합류해야만 랭킹 시드를 부여받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올해도 예선전에서 4판을 뚫고 올라오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박지원 구단도 이 본선 진출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좀 이변이 좀 많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예선전에서도 이 저단진한테 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젊은 그 신예 기사들이 실력이 전부 다 상당히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GS 칼텍스배 지금 본선에서도 좀 어린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2001년생 백현우, 2002년생 현유빈 선수까지 활약을 하면서 신진서 구단과 함께 2000년대 트리오로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정기대회 이호선 선수만큼의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강전에서도 또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16강에서는 이 신진서 구단과 현유빈 2단의 대결이 성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힘든 상대를 만났는데요. 예, 그러나 승패를 떠나서 현유빈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갈라치는 선택입니다. 갈라치는 쪽은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쪽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네. 강승민 선수는 이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지금 이곳을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이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둔다면 아마 이제 이곳일 텐데 그러면 백도 뭐 두 칸이나 뭐 이런 쪽에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중앙 쪽으로 또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박주환 구단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빠른 진행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제 바둑 TV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는 것도 한 달 만인데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짧게 깎았던 머리도 많이 자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LG배 결승 그 1국이 끝난 이후에 도중이었죠. 그렇죠. 사실 그 하루 이제 휴식일이 있었는데 그때 머리를 좀 짧게 잘랐거든요. 네. 예. 사실 보통 이런 그 결승전을 치르면서 중간에 머리를 자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LG배 결승 1국에서 좀 신진서 구단에게 역전패를 당한 것이 아마 박지원 구단으로서는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의미에서 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 지금 머리도 뭐 많이 자른 그러니까 긴 것 같네요. 네. 길어진 것 같네요. 좀 하세배 이후에 좀 컨디션이 다운돼 있었는데 그래도 3월 들어서면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세고요. 네. 그리고 뭐 박주환 구단이 워낙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런 슬럼프는 뭐 누구나 오기 마련입니다. 예, 뭐 그 1년 동안의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뭐 한두 번의 이런 좀 슬럼프, 좀 부진을 겪기도 하는데 예. 또 박지환 구단은 잘 극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지환 구단의 그 1년 성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만큼 조금 부진이 오더라도 금방 극복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한다고 봐야겠죠. 박정환 구단이 4연패라는 기록은 7년 만에 이제 좀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환 구단이 1년 전체 성적을 보게 되면 승률이 한 70%에서 한 80%를 항상 꾸준히 유지했거든요. 네. 그런 박지환 구단이 4연패를 당했다는 것은 좀 박지환 구단은 좀 충격적인 일이죠. 예. 하지만 이 깊은 슬럼프를 또 헤쳐나오게 된다면 그렇죠. 더 예. 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박지환 구단 잘 극복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박지환 구단이 그 LG배 결승에서의 패배는 좀 본인으로 상당히 좀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진서 구단과 지금 랭킹 1,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데 박지환 구단으로서는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리고 7살이나 어린 또 신진서 구단에게 아주 중요한 세계대회 결승에서 패했기 때문에 아픔은 더더욱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네. 양걸침이 또 두 군데나 나오네요. 위아래로 나오네요. 오늘은 좀 색다릅니다. 보통 이제 화점 바둑에서는 이 3, 3이 주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은 두 곳에서나 지금 양걸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강승민 선수도 좀 장기전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바둑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서 좀 전투로 이끌겠다는 그런 작전을 좀 세우고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전략을 세웠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박지환 구단이 또 뭐 중후반이 또 상당히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또 강승민 선수가 전투에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좀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세우고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초반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날일자로 받아두네요. 근데 제가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의 날일자 저는 처음 보는 수 같거든요. 그런 수가 있네요. 근데 강승민 선수가 고민 없이 뒀다면 네. 뭐 있어도 뭐 두어진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강승민 선수가 따로 연구를 했나요? 귀를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보통의 바둑 이론으로 본다면 사실 이 날일자는 뭐 흙이 맞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교환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백이 귀에서 확실히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흙을 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둑 이론으로 본다면 이 교환은 백 입장에 상당한 악수입니다. 보통은 이 중앙 쪽으로 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이곳을 붙이든지 이곳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수인데 네. 새로운 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어떻게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자, 강승민 6단과 박정환 구단의 본선 16강전 펼쳐집니다. GS 칼텍스 프로기 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최대 기전 GS 칼텍스 프로 기전입니다. 자,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 그리고 강승민 6단의 대결이고요. 예, 실전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흙이 이곳을 젖혀서 백이 막으니까 흙이 부착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 좌상기 쪽에서 백이 날일자 했는데 이것을 바로 응수를 하지 않고 손을 돌렸습니다. 지금 좌상기 쪽은 좀 급하게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우상기 쪽을 이렇게 틀어 막아 놓으면 이 흙의 자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우변 쪽 또 백안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역시 이 상변 쪽에 흙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이제 틀어 막으려는 생각에서 네. 지금 우상기 쪽을 먼저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의 마무리에 따라 좌상을 받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곳 백이 날짜를 한 것은 사실 이 흙 탄점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지환 구단은 이곳은 뭐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두터움이 생기게 된다면 또 흙의 대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뚫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고민하네요. 여기서도 고민을 하는군요. 지금 여기서 뭐 이곳을 끊고 이거 뭐 차단당하고 뭐 늘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 진행보다는 뭐 아까 같은 이곳을 찔러서
네, 뭐 이 진행이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유에 대한 수순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걸까요? 네, 강승민 선수 상당히 신중합니다. 네. 오늘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동안 박정환 구단이 또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되나요? 우선 좀 제가 최근 몇 년간 GS 칼텍스배에서 성적이 거의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올해 이렇게 1시간 바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내용으로 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승민 선수는 제가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하거든요. 워낙 서로 잘 알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역시 수익기가 강하고요. 나쁜 형세에서도 뭔가 버티는 힘이 강한 것 같고 노림이 강한 바둑이고 역시 전투력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초반에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어느 한 선수가 버티면은 그때부터 좀 치열한 전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올해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강하게 둬서 상대들을 좀 무릎을 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뭐 항상 저 많이 응원해 주시지만 올해 GS배에서는 특히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은 더 재밌는 바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사실 좀 4연패라는 슬럼프를 겪고 난 이후에 대국 내용에서도 좀 전투적인 바둑으로 변했다라고 평가하는 기사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인터뷰도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박주환 구단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GS 칼텍스배에서 좀 성적이 좋지 못했거든요. 네. 뭐 최근 성적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대회는 또 정기 대회와 다르게 제한 시간도 1시간으로 또 늘어났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우승에 대한 그런 욕심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강승민 선수와는 또 같은 도장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강승민 선수의 그런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또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사이인데 최근에 강승민 육단이 다른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만남 때문이었겠죠. 전력 노출을 또 피해서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사이 강승민 육단이 우상을 선택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이곳을 흙이 끊었을 때 백이 보통은 이쪽 그 단수 치는 거잖아요. 근데 위쪽을 지금 끊고 흙이 느니까 백이 잡고 이곳을 단수 치니까 이쪽을 늘었습니다. 예, 조금 수순을 좀 비틀었는데요. 지금 이런 진행은 평범한 진행보다는 뭔가 조금 바둑을 난전으로 이끌겠다는 역시 박장 구단도 얘기했지만 강승민 선수가 또 전투에 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둑은 좀 난전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 근데 지금 백이 쪽을 늘었을 때 사실 흑도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칸을 전개한다든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감이라면 이 2칸 정도인데 여기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어깨 짚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인터뷰를 보니까 같이 싸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박정환 구단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선수가 상당히 친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같은 도장에서 또 공부를 하고 나이도 한 살 있고. 차이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 GS 칼텍스배 상대들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보였던 박정환 구단입니다. 그렇죠. 평소에 박정 구단의 그 인터뷰 치고는 조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보통은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번 GS 칼텍스배 역시 정기 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렇게 GS 칼텍스배에서 좋은 성적 거두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GS 칼텍스배에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그런 각오를 느낄 수가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강승민 선수가 지금 흙의 그 어깨 짚는 수는 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 수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보통은 백에게 이 날일자를 당해서 좀 곤란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박지환 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깨 짚는 수를 택했다는 것은 이 흙 넉점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흙 넉점은 뭐 이것을 잇거나 이 호구 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잇게 되면 흙이 때려냈을 때 이 귀에 백도 못 살았기 때문에 백이 쪽을 때려낸다면 이곳 날일자를 내서 이제 흙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이런 곳이 선수라고 본다면 흙이 어깨 짚더라도 백이 어떤 공격을 해왔을 때 연결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 어깨 짚는 수를 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승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날일자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 우상으로의 방향이 아니라면 어깨 짚은 쪽을 건드려야 하는 건가요? 일단 뭐 이쪽을 밀어주는 것은 흙이 한 칸을 띄어서 이 진행은 흙의 주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요. 근데 반대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늘게 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이 흙돌과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곳 전투에 대한 지금 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수예요. 제가 아까 이 날일자를 했을 때 흙이 있는 수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이제 때려져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 수가 강력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흙의 대응도 네. 백이 이곳이 때려져 있다는 가정 하에서 흙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때려져 있으면은 중앙을 나를자 같은 행마가 안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백이 당장 이곳을 건너붙이게 되는데, 뭐 이곳을 넣는 수는 이곳을 막혀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단수 치는 수도 지금 백이 따라 나오게 된다면 흙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곳이 때려져 있다면 흙도 대응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먼저 이곳을 때려내는 것은 백이 이곳을 잡아서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흙도 여기서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예, 막상 먼저 이곳을 공격을 해오니까 흙도 응수가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을 백이 먼저 건드려 준다면 흙도 연결이 되면서 이곳 처리가 좀 알기 쉽게 좀 가능한데 지금 상변을 먼저 두니까요. 지금 흙도 대응이 애매하네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항상 이곳이 선수라는 것을 지금 감안해야 된다는 점에서 네. 흙동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이럴 바엔 먼저 따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곳은 백이 이쪽을 한 점 끊어 잡게 되면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예요. 날일자와 이 씌움 수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우변을 받아주면 어쩌면 이 어깨 짚는 수가 좀 한가한 수가 돼버리죠. 지금 이 상황에서 흙이 어깨 짚는 수는 사실 이 수보다는 이 그러니까 상변 쪽이 더 급한 곳일 수 있거든요. 지금 두어지고 보니까 네. 그 상변의 그 압박한 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상변 한 점, 흙 한 점이 따져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네. 행마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예. 뭐 입구자나 나를자로 붙이는 이 정도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런 행마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발이 워낙 느립니다. 그렇다고 뭐 이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지금 중앙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네.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이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 붙이는 수는 좀 비상시에 좀 선택하는 수인데, 근데 이 수도 사실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간다든지 백이 이쪽에 좀 듣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나가는 형태는 안 되는 거군요. 일단 가장 일감은 이 날일자인데 그렇다면
백이 이런 쪽에 이제 뭐 때린다든지 했을 때 네. 과연 어떤 이제 대응을 할지 이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예. 때에 따라서는 흑 입장에서는 이 흑 넉점을 백이 곳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네. 때에 따라서는 버린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흑 입장에서는 비상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범한 진행보다는 일단 돌의 행마로 본다면 일단 이 날일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이 쪽 뭐 날일자를 한다든지 이 흑 넉점에 대한 압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진행은 좀 흑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 날일자를 했을 때 흑도 좀 다른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호구로 받아두고요. 지금 수순을 바꿨어요. 백도 따내야 될 테고요. 지금 AI도 지금 이곳 날일자를 예상했거든요. 날일자를 예상했는데 박지원 구단은 이 호구를 쳤고 호구 쳤기 때문에 백은 이쪽 단수 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이곳 단수인데 지금은 이곳 백이 다가와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때려낼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날일자는 백이 이제 당장 이곳을 붙이고 끊기 때문에 이 다음에 흑의 대응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박주환 구단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글쎄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이런 또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호구가 와 있으니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흑이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백이 때려냈을 때 다음에 어떻게 둘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리로 돌아온 강승민 선수. 바로 손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강승민 선수도 그 수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백이 때려냈을 때 흑의 다음 행마가 그러니까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주환 구단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 날일자가 아니라면 지금 이거 구자를 생각하나요, 그러면? 호구 쳤습니다. 단수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은 흑의 활용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상변 흑에 대한 압박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단수 치더라도 지금 흑이 호구 쳐져 있기 때문에 당장 이 흑에 대한 공격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 날일자를 하더라도 이거 건너가는 수가 있고요. 백이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이 교환이 흑이 활용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날일자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고 있죠. 네. 글쎄요, 저는 사실 백이 이 단수 친수보다 때려냈으면 다음에 흑이 어떻게 둘지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 이 형태가 아마 이제 강승민 선수 이 단수 친 이유는 때려나고 나서 흑이 젖혀가지고 늘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흑이 쪽 느는 수와 이거 구자가 선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끝내기 당하는 것도 아픈 의미가 있지만 이런 쪽에 나중에 활용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의식해서 단수 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백이 쪽을 단쳐줬기 때문에 흑의 이 상변 쪽 행마가 이제 쉬워졌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지금 초콜릿인가 과자 같은 걸 섭취했는데 점심을 먹지 않고 온 걸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강세민 선수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대국전에 뭐 안 먹고 도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런 뭐 예전에 뭐 파동리가 할 때도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마 지금 대국 시간이 1시기 때문에 아마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 대용으로 그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포만감이 느껴지면 두뇌 회전이 좀
느려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강승민 선수가 또 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푹 자고 나온 걸까요? 그렇죠. 예. 이런 식사보다는 네. 잠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날일자로 우상을 물어봤는데 넘어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순이 좀 백도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곳에 돌이 오기 전에 먼저 이것을 둬야 되는데 교환이 된 상태에서 이 날일자를 지금 했고 박정우 구단은 이곳을 호구를 쳤습니다. 보통 이 날일자를 해도 되는 곳인데 호구를 쳤다는 것은 이 때려내는 곳을 백에게 선수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곳 호구 치더라도 이 흙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호구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흙이 호구가 되어 있다면 흙이 때려내는 곳을 선수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 선수는 아니지만 이곳이 때려내져 있다면 이 상변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곳이 때려낸 곳이 백의 권리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 날일자를 하고 백이 때려내고 이렇게 교환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곳은 백이 이런 식의 붙여서 차단하는 반격 수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호구 치는 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끝내기 당하는 것만 생각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집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흙이 후퇴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변 쪽 한 점 때려놓은 것이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곳 전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백은 따내는 선택합니다. 예. 어쩌면 제자리 그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냈습니다. 흙도 글쎄요. 근데 이 변화는 흙도 편해졌는데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것은 붙여서 이런 변화가 됐을 때 흙도 늘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도 사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곳에 전체에 포위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봉쇄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씌우기만 해도 봉쇄가 되는데, 근데 이 변화가 된다면 패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수상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흙은 뭐 도착하겠. 그냥 이렇게 봤나요? 예. 깔끔하게 넘어가 뒀고요. 이제 상변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백이 이곳을 붙일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붙여서 싸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과연 이 진행을 결행할 수 있을지, 결행하지 못한다면은 백은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싸움은 흙도 일단 자세가 나쁘진 않아요. 예. 지금 흙보다는 백 쪽이 좀 급한 전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백도 기세로 본다면 붙여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가능할지 좀 정확한 술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투는 이곳 우상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곳을 바로 두질 않고 이곳 구자를 하고요. 흙이 날일자를 하고 이 교환을 한 이후에 옷을 한 칸 띄고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일단 그렇죠. 백도 그곳을 그러니까 붙여서 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이지 못하면 백도 행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박재환 구단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네. 예. 기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백이 이곳이 선수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여기서 둘 수 있는 수가 이 날일자도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이 날일자가 수상전할 때는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려낸다면 이것을 치받아서 이곳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거든요. 그렇다면 흙이 이곳을 네 수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은 같은 네 수라서 네. 흙이 잡히게 되겠죠. 바로 줘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이게 되는데 이 수상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백이 잡혔네요. 이 한 수로 잡힌 건가요? 이걸로 잡혔고 이걸로 두게 되면 만약 이런 진행이라면 이것은 내수가 되기 때문에 네. 역시 흙이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쉬운 수밖에 없는데요. 안 되나요? 예, 백이 뭐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내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둬서 한 수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둬서 한 수를 더 줄이는 것이 좋거든요. 지금 날일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때일은 좀 승부처를 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은 흙도 백이 날일자를 갔을 때 네. 안에서 좀 수를 늘리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흙이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뭐 붙이는 것은 백이 당장 차단을 하게 되면 흙이 이쪽을 나올 수가 없거든요. 흙이 잡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흙이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백이 있게 되면 뭐 때려내는 것은 역시 이곳 백이 치받아서 똑같습니다. 내수거든요. 다음이 잘 안 보여요. 일단 백도 일단은 이 날일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막는 수는 다른데요. 동일한 게 아닌 건가요? 이건 다르죠. 찌르고 때려내게 되면은 백이 젖혀갈 수가 있나요? 젖히는 수가 젖혀가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는 100쪽으로 아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젖혀가는 수가 돼야 되는데 네. 젖혀가는 수가 안 돼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막을 이유가 없죠. 아까는 흙이 못 살아 있었는데 백이 이곳에 갈 수가 필요하다면 지금 흙이 살 수가 있어요. 이곳 왜 날일자를 안 했죠? 패를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가요? 어떤 패를 얘기하시는 거죠? 젖히고 끊어갈 아, 때 단수 쳐서. 이곳이요? 지금 이곳 패를 생각하나요, 그러면? 패가 아니면 백이 이렇게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때려냈을 때 네. 한 패감 나왔을 때 지금 두 패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패감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먹여쳐서 이렇게 패감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고 들여다보는 두 네. 패감은 있거든요. 패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근데 패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변화라면 저는 백이 맞고 틀어막은 수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흙을 살려줘 결과이기 때문에 네.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끊기는 약점을 생각해서 좌상 날일자로 되어 있는 자리를 붙인다던가 하는 방법이라면 이런 거죠. 예, 제압하는 데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곳은 지금 이 백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요. 당장 뭐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 이런 쪽에 봉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그래도 제압은 해야겠네요. 제압하고 지금 이곳 백이 잡힌다고 했을 때 백이 이곳에 상당한 이득을 보긴 했지만 또 백도 이곳을 잃는 것도 크기 때문에 네. 이곳에 또 이해득 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 날일자 하는 변화가 백이 좀 안 된다고 봤으면
뭐 이런 선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날일자도 좀 유력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 패가 계속 이제 백이 패를 버티고요. 예를 들어서 백이 패감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흑이 이쪽 지금 때려져 있습니다. 패를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끊어서 패를 해소하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쪽 잡더라도 지금 이렇게 잡히는 것이어서 백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둘 거라면 왜 날일자를 하지 않았죠?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외세의 주도권을 좀 잡겠다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곳 노림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이 쫓아가게 되면 뭐 언제든지 패가 되기 때문에 이 패 노림도 가지고 있고 일단 중앙 쪽으로 좀 살려 나오게 된다면 흑도 이곳에 갈 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고 그리고 흑이 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한 점 잡는 것은 백도 이렇게 교환시키고 뭐 이런 날일자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중앙 쪽을 둬서 뭐 이 변화는 뭐 백도 나쁘지 않다라는 좀 판단해서 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백이 날일자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냥 날일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과연 이 교환이 백이 이득이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예. 근데 혹시 지금 흑이 중앙을 나가서 끊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도요? 예. 지금 백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요. 비껴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껴받게 되면 이런 방법이 있군요. 뭐 당장 차단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쪽에 차단은 안 되고 중앙을 젖혀도 그렇죠. 이것은 뭐 늘어도 되고 예. 뭐 막아도 차단은 안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변화가 상당히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강승민 선수가 좀 의도했던 대로 좀 난전을 뭐 이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 전투가 좀 유리하게 결말이 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둑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변화에 있어서 막대는 흑 쪽으로 넘어갔고요. 글쎄요, 흑도 어디서부터 공격을 해야 될지. 흑 입장에서는 항상 이 시한폭탄이 남아있다는 네. 것은 좀 부담일 수가 있어서 뭐 이런 쪽을 이제 붙여서 이곳 뒷맛을 없애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중앙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백에 대한 압박과 또 중앙 쪽의 공격을 노리면서 네. 이 상변 쪽에 좀 도움을 주는 뭐 이런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확실한 건 살기 전에 뭔가 더 하고 싶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찔러서 물어봤어요. 일단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선 물어봤고요. 백도 이것을 바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게 되면 이제 흑이 바로 끊어오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날일자에서. 근데 이 한 점 한 칸 뛴 자리를 좀 다치면서 행마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백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은 가벼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흙을 뚫고 나오게 만들어서 백이 중앙으로 뭐 이렇게 모양을 잡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한 가지는 이제 흙이 젖혔을 때 보통 행마로 본다면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은 것은 이 찝어서 넉점이 잡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찝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이 늘거나
이런 식의 행마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백도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중앙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박주환 구단도 백이 연결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찌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찔렀다는 것은 아마 이런 교환도 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교환을 한 이후에 이런 공격을 계속 하지 않을까 네.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백이 저쳐오면 이제 패로 버티겠다는 것이고요. 백도 형태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고민하나요? 백이 막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뭐 흙이 당장 끊지 않더라도 뭐 이런 쪽을 붙여서 언제든지 이것을 끊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막기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식의 행마가 가장 무난한 선택일 것 같은데요. 흙도 듣는 자리가 많아서 뭐 축이라던가 이런 형태를 백도 찾아보기 어려운 건가요? 축이요? 그러니까 이곳 얘기하시는 거죠. 네. 끊어왔을 때. 끊고 치고 나갔을 때요. 네. 지금 당장은 백도 이곳을 밀고 이곳에서 교환이 된다면 이곳을 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흙이 그 전에 맞게 된다면 뭐 이것을 이제 붙인다든지 해서 교환을 시켜 놓으면 이 축은 방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착하기만 하더라도 네. 지금 축이 방지가 되거든요. 그럼 살려나가는 것만 봤을 때는 길이 하나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 날일자 아니면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젖혔을 때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젖혔을 때 백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돌의 흐름으로 보면 이 날일자가 맞습니다. 네. 예. 박주환 구단도 상당히 지금 그 복잡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좀 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투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좀 불리한 전투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손이 빨리 나온다는 것은 뭐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간은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강승미 선수가 초반부터 좀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지금 남은 시간이 뭐 20분이 채 남질 않았고요. 반면에 박주환 구단은 한 40여 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이 돌은 요석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석이죠. 예. 장승민 선수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반대로 박정환 구단의 손은 빠릅니다. 과연 이 우상의 형태 어떻게 정리될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자, 강승민 선수가 박정환 구단을 상대할 때 전략대로 좀 전투적인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상이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에 때이르게 지금 승부처를 맞이했는데요. 일단 첫 수부터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흙이 걸쳐가니까 백이 산삼 침입을 했고요. 지금 오랜만에 양걸침의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이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가장
무난한 그런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다시 이제 양걸침했을 때 백이 붙여서 두는 변화보다는 지금 이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제 손을 빼서 지금 우상계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네. 여기서 강승민 선수가 이 끊어간 수로 그냥 단수 치고 이 한 점을 잡으면 가장 무난한 선택인데 뭔가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에서 좀 변화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백도 붙여간 것은 뭐 기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백도 이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백이 막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 막은 수로 이 날일자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변화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고 이제 때려내니까 이제 백도 이제 중앙 쪽 돌을 이제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흙이 찔렀을 때 사실 백이 이쪽을 뭐 교환하고 이렇게 비껴받으면은 연결은 가능한 곳인데 네. 실전에는 바로 막았습니다. 지금 막으니까 지금 흙이 붙인 장면인데 지금 흙이 붙임으로 인해서 상변 쪽 젖혀가는 것과 중앙 쪽 끊어가는 수가 지금 맛보기의 지금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백의 대응이 어떨지 네. 백도 상당히 좀 어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전에 놀랄만한 수가 나왔는데 어디를 착수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강승민 6단과 박정환 9단. 자, 시선은 한 군데로 모여 있습니다. 과연 강승민 선수의 다음 수가 어디였을지. 강승민 선수가 준비된 수가 있었네요. 이 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흙이 붙이게 되면 네. 백이 늘고 끊기게, 그러니까 끊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붙이는 수가 선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흙이 이곳 응수를 하게 되면 그때 백이 늘게 되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끊어오더라도 백은 중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끊어가는 수를 방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교환이 악수긴 하지만. 흙이 안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흙이 손을 빼서 이 상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곳을 틀어막히게 되는데 흙이 뭐 자체에서 살기도 어렵고요. 일단 이 봉쇄당하는 자세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곳을 막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이곳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백이 늘게 되고 이제 흙이 끊지를 못한다면 당장 이 상변의 흙이 백이 젖혀가게 되면 잡히기 때문에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 중앙 쪽 흙에 대한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붙인 수로 인해서 양쪽을 다 보강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준비된 수네요. 그러니까 이 흙이 붙여온다면은 이렇게 두겠다. 미리 구상을 하고 막았습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막는 수는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두 곳이 맛보기로 너무 뻔히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았다면 역시 강승민 선수가 이제 준비된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생각지 못한 네.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우변을 뚫고 나갔을 때 백한점에 대한 피해는 피해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수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흙이 나오게 되면 이 교환이 백 입장에서 너무나 큰 악수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교환은 좀 해서는 안 되는 수죠. 네. 그러나 그만큼 지금 이곳을 꼭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했고요. 뭐 흙도 당연합니다. 이곳을 뭐 막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백이 늘게 되고 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백이 이 중앙 쪽 흙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지가 또 중요하겠죠. 박정환 구단도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붙이는 수. 백도 피해를 입은 만큼 중앙에서 좀 강한 공격을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잡으러 가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중앙 흑도를 아, 지금 이 교환된 이후에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흙을 공격하려면 이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예. 흙이 밀고 나왔을 때 백도 틀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런 쪽을 뭐 밀어가는 것은 뛰어서 공격이 잘 되질 않고요. 그리고 일단 이 백돌이 그렇게 강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백도 그렇게 강력한 공격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중앙 쪽 흙에 대한 공격보다는 오히려 뭐 이런 쪽을 어깨 짚어서 좀 백도 좀 강하게 만들면서 이 흙에 대한 압박을 먼저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좀 감각으로 보이거든요. 백이 팩감이 있다면은 이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흙이 이렇게 패를 해소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팩감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예, 양이 차지 않죠. 백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곳에서 또 큰 손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지금 팩감이 백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패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 무섭게 목을 풀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또 놀랄만한 수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저런 동작을 취했다는 것은 뭔가 여기서 끝장내겠다. 네. 예, 그런 액션으로 보이는데 한번 어디 붙어보자 그렇죠. 이런 액션이었던 것 같은데 강승민 받는 게 선수가 아니라면 네. 근데 받지 않으면 뭐 다른 수가 없어요. 뭐 당장 흙이 이곳을 젖혀가기 때문에 뭐 느는 수 아니면 젖혀가는 수거든요. 근데 젖혀가더라도 이곳 두게 되면 다시 이곳에 손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이 꼭 백이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 쪽에 이런 식이 자꾸 돌이 오게 되면 이런 식의 또 공격을 또 받을 수가 있어서요. 보통은 이 느는 수로 보이거든요. 이럴 때 또 AI에게 또 물어봐야죠. 지금 이 젖혀가는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막 살펴봤던 자리인데요. 근데 이것을 흙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밀어서 교환시키고 이것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수인데요. 이으면 한 점을 잡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 두게 되면 이제 끊겠다는 얘기고요. 예, 끊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단수가 이 선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이면 백이 뒤로 후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흙이 아래쪽으로 맞고 백이 있고 교환을 아끼질 않네요. 이렇게 두고 이제 한 점 잡고 네. 뭐 그런 변화가 지금 이렇게 둔 거군요. 이거 두고 막으니까 뭐 잡는 변화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진행이 실전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좀 결정을 지어두는 형태예요. 글쎄요, 백도요. 이거 두고 어떻게 보면 이 자세가 백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요 백의 형태가 이런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아마 AI는 이곳 젖혀가는 수를 그러니까 젖혀서 아마 이렇게 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이 교환이 된다면 이제 패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와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흙이 패를 이렇게 잡아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앙에 백이 잡히질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이 뭐 이런 쪽을 밀어간다든지 뭐 패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패 부담을 덜고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일단 백은 첫 번째 기로에 섰어요. 느느냐 아니면 젖혀가느냐. 그리고 백에 젖혀간다면 백은 다양한 또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승민 선수 시간에 이제 10분 안쪽으로 들어섰고요. 네, 강승민 선수는 여기가 뭐 승부처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시간 안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정확한 술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남은 시간을 다 사용해서라도 여기서 정확한 술기라고 좀 착점을 할 것 같아요. 우선 그 우변에서의 악수를 교환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 수는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쭉 붙였다는 것은 뭐 흑이 수는 당연한 수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좀 손이 빨리 나갔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이 잠겼습니다. 시간을 한번 확인하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거의 30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싸움이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여유 있는 쪽은 흑 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재영 구단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특히 좀 어려운 전투가 벌어진다면 출게 때리게 몰리는 것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또 크게 고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최대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뭐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이 다양한 지금 선택을 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뭐 쉽게 둔다면은 뭐 쉽게 정리가 되겠지만 네. 뭔가 강하게 둔다면 그만큼 변화가 좀 복잡한 그런 전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환 구단이 강승민 6단에 있어서 수읽기, 버팀, 노림 이런 부분들을 큰 장기로 가지고 있는 기사다라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강승민 선수의 좀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막 이제 박정환 구단과 좀 장기전이 되는 것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 같아요. 강승민 선수가.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인 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좀 승부를 좀 빨리 걸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좀 급전으로 이끄는 되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전투가 백이 꼭 유리한 싸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런 붙이는 수동이 먼저 그러니까 큰 손해를 보고 이 전투를 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손해본 만큼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형세에서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강승민 선수의 고민입니다. 뭔가 강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쉽게 처리하자니 손해 본 것이 있기 예. 때문에 또 형세도 좀 불리해질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버팀의 장기를 좀 발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승민 선수가 이렇게 쉽게 바둑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끈질긴 면이 강승민 선수의 또 큰 강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부 본성이 상당히 좀 강한 선수예요. 예. 근데 그런 끈기를 갖고 있는 강승민 선수에 있어서는 박정환 구단과의 최근 3년간 세 판의 대결에서 단명국이 됐다는 게 네. 좀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이제 그 세 판을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유추를 해보면 아마 이제 오늘 바둑과 같은 양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전으로 간다면은 내가 좀 불리하다 그런 판단에서
뭔가 좀 전투를 이끌기 위해서 좀 난전으로 좀 바둑을 이끌긴 하는데 그게 좀 서두르게 되면 네. 오히려 이 전투가 좀 불리한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바둑이 좀 단면곡으로 좀 끝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좀 그 비슷한 지금 패턴인 것 같은데 실전은 그냥 받았습니다. 지금 독특한 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변을 좀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지켜야죠. 근데 지키는데 혹은 이제 이것을 붙여서 뭐 이렇게 두려고 하나요? 이 자세가 좀 낫다고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수도 참 독특하네요. 예, 일단 발상이. 그러니까 흑이 중앙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 네. 넣는 것은 이제 백이 젖혀서 흑이 잡히기 때문에 흑도 이거 이제 붙이는 수를 둘 것이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뭐 있는 수는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화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자세가 늘어서 흑이 붙이고 이 진행된 것보다는 백의 자세가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흑이 예. 붙이고 뭐 띄우는 형태? 이런 형태 만들어서 패 형태 만들 수 없나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쪽을 찝었습니다. 사실 이 수도 전 깜짝 놀랐는데 이 수도 더더욱 놀랄만한 수인데요. 지금 백이 끊는다면은 이거 단수 쳐서 양단수가 되고요. 이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만일 잇는다면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당장 흑이 살아야 되거든요. 중앙을 받을 시간이 안 나오나요? 예, 중앙을 둘 시간이 없는데요. 제 실력으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수의 의미를요. 네. 만일 백이 뭐 이렇게만 더 준다면 흑은 이제 이곳을 둬서 이 교환은 뭐 흑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두더라도 또 백이 한 수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백이 이 위쪽을 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러면 흑이 살아야 되고 그래도 이 교환이 활용으로 보나요? 만약 이쪽을 끊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나가는 수와 이거 계속 밀어가는 수를 맛보기로 보고 그리고 네. 이 반대쪽을 치게 되면 역시 이 교환이 활용일 수 있다. 그런 수익기라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이 밀어가는 수가 이제 흑이 선수라는 가정 하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밀어가는 수가 거의 선수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백도 손 빼는 것은 흑에게 저침을 당하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라고 본다면 백이 뭐 이곳을 잇거나 뭐 이곳을 둘 때 이곳 살게 되면 이 두 수의 교환은 흑의 활용을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백에게 호구 당하는 것보다는. 이런 뜻에서 중앙을 물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막대는 오히려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수는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중앙을 의식한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박정환 구단이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손이 좀 바둑이 어려운 지금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수가 잘 보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 잘 보일 때 저런 행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따라 눈매도 더 사나워진 것 같고. 아마 이제 강승민 선수가 워낙 전투가 강하고 또 끈질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바둑은 이제부터인데 네. 지금 벌써 초읽기에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어서 받아줍니다. 예. 잊지를 않고 그러니까 위쪽을 잇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중앙 쪽으로 본다면은 이곳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곳 둘 때 이쪽을 끊지는 않겠다는 거네요. 이곳을 단수 치겠다는 겁니다.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박정환 구단이 고민을 하네요. 설마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이것은 흙이 잡히거든요. 네. 이 흙을 버리고 주변을 두텁게 만드는 수인데 예. 근데 이거는 요석이라서 네, 백중앙도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살리면 뭐 백이 단수 치는 이런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손이 멈췄기 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백이 착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도인지 그 술기를 좀 해야겠죠. 예. 근데 만일 뭐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 두 수의 교환은 흙이 좀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백이 단수 치고 이어야 된다면 그냥 흙이 살고 백에게 이 호구 당한 것과는 흙의 자세가 더 좋죠. 이 자세가. 아, 그냥 사는 게 아닐까요? 박정환 구단의 가장 긴 장고가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곳 살아두는 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곳 밀고 젖혀서 이 흙을 버리는 선택인데 버릴 수도 있나요? 아, 막상 예, 흙도 워낙 두텁고 이쪽 틀어막는 자세가 좋아요. 이것이 크긴 하지만 네. 중앙의 약점은 괜찮은 건가요? 이 중앙 쪽이요. 예. 이것은 뭐 가볍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거 계속 뭐 밀어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을 막게 되면 일단 이곳이 급하기 때문에 백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나요? 그러면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틀어 막혀 있고 그리고 뭐 이쪽을 이제 밀어간다든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살리느냐 버리느냐. 예. 얼마만큼 넓고 깊은 수익기를 하는 걸지 궁금합니다.
버리는 선택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버리더라도 백이 먼저 이 손해를 봐주었기 때문에 네. 좀 간명하게 또 정리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뭐 형세 유불리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진행이 좀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면 아마 좀 쉬운 길을 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시간을 꽤 세이브 시켜놨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강승민 선수는 뭐 지금 1분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출기에 곧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제 상대가 생각할 때 네. 이제 술기를 해야 돼요. 예. 박정환 구단의 선택을 기다리는 강승민 6단입니다. 자, 과연 박정환 선수 버리는 작전일까요? 살리는 작전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